한국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선거의 결과, 승자가 누구고 패자가 누구냐, 이거에 너무 이제 좀 집중하는 경향성이 되게 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거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돌아볼 때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선거의 과정,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또 중요한 또 새로운 의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또는 합의되고 또는 토론되었는가. 사실 이 과정이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것들의 발달이 오히려 그런 공적 어떤 토론의 과정을 선거라는 공간에서의 공적 토론의 과정을 좀 너무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한쪽에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미디어나 새로운 기술의 SNS나 이런 것들이 어떤 공적 토론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숨어있던 다른 목소리들을 좀 가져오고, 이렇다면 사회통합의 어떤 과정으로 좀 작동을 할 텐데, 혹여 사회 분열의 과정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요즘에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서도 홍역을 한 번씩 겪지 않습니까? 굉장한 분열 과정을 겪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에 이 선거 과정에 대한 의미가 이제 많이 좀 뭐랄까요, 기존이랑은 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좀 들게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보려면 두 차원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소위 말해서 언론 자유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근대 시민혁명의 요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구 중에 하나였고, 권력이나 돈의 영향에 의해서 왜곡되기보다는 자유롭게 의사 표출과 의사의 상호 교환이 가능해야 된다는 건 언론 자유라고 하는 주제로 다뤄진 게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 먼저 더 살펴줘야 될 것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뭐 모든 걸 다 드러내면 무정부일 테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정제해서 표출한 다음에는 그 요구들을 유사 요구들을 결집한다는 걸 집약이라고 부르는데, 의사를 집약해서 적어도 시민들이 선택을 용이하게 하도록 5개 안팎, 뭐 양당제라면 2개에서 3개 정도 사이로 집약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 이걸 정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의 기능하고 언론 자유의 문제 사이에 어떻게 보면 현대적 변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 할 필요가 있어요. 대표는 인격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인격적으로 대표는 교체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전임 행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이어가 줘야 돼요. 그게 정당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정치학자들은 책임 정치라고 불러요. 민주주의가 개개인들은 인격적으로 교체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는 조직적 어떤 주체는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정당이죠. 이게 잘 되면 이익을 표출하고 상호 교환하고 집약하고 여기에 이것을 시민들에게 주권을 결정하도록 뭐 소수의 대안으로 만드는 과정이 괜찮은데, 이 기능이 자꾸 약해진 반면에 언론의 기능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언론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옛날로 말하면 지역사회였어요. 지역 언론이었는데 지금은 언론사가 사실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정치학자들도 이게 언론의 자유냐, 언론사의 자유냐. 그래서 언론사의 자유인 측면을 어떻게 좀 제어하고 자유로운 의사표출이 좀 허용돼야 되느냐를 가지고 큰 논쟁을 지금 하고 있죠. 선거와 민주주의 과정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뭐랄까요, 이걸 뭐 약간 부정적 의미로 유권자 또는 시민들이 그냥 청중이 되어버린 듯한, 예, 그냥 TV, 지금 이제 브라운관이 아니겠죠. TV LCD 또는 TV 화면 앞에서 약간 청중이 돼버린 듯한, 그리고 또는 뭐 스포츠 경기장에서 이제 자기 팀을 그냥 응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는 선거를 그렇게 뭐 스포츠 경기로 비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 자체가 가지는 사회 통합과 이 공적 의제를 올리는 이 과정은 확실히 다른 것 같고, 이런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하면 아마 진짜 말 그대로 뭐랄까요, 그냥 게임을 보는 듯한, 스포츠 경기를 보는 듯한 걸로 민주주의에서 선거라는 의미가 좀 퇴색될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 또 우려도 확실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프랑스 정치학자 베르나르 마냉이라는 사람이 청중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적을 했어요. 옛날에 정당 정치가 잘 활성화되어 있고 소위 지역 언론 중심으로 언론 자유가 잘 발휘될 때는
사실 선거에 나가는 대표들은 대중 안에 있었어요. 유권자 안에 있었고, 소위 말해서 뭐 시민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 어디는 뭐 주거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거기를 찾아가서 그 대안도 같이 만들고, 집권한다 그러면 주거 정책을 내가 어떻게 하겠고, 본인들도 그런 요구를 좀 조직해서 말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표도 받고 선거에 필요한 자금도 동원하고 선거운동도 대신하고 생활세계 안에 있었는데, 청중 민주주의가 됐다라는 건 시민 앞에, 유권자 앞에, 어떻게 보면 그 주권 행위를 해야 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잘할 테니 나를 잘 봐주세요라고 하는 연기와 연극 같은 걸 그런 면이 커지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대표와 대표된 자 간의 권력 관계에서 대표를 바라는 시민들의 권력보다는 대표하려는 사람들의 권력을 강화해주는 면이 좀 있고, 보통은 이 앞에서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있고 시민들이 청중으로 있으면 우리가 어쨌든 선택을 하니까 버튼을 누르듯이 선택을 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권력이 있는 거 아니냐, 보통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반대 아닙니까? 오히려 무대 앞에서 연기 또는 연극을 하는 그 정치 리더들이 사실상 이런 모습만, 당신은 이런 모습만 봐야 돼, 당신들은 이것이 당신들이 싸워야 될 또는 논쟁해야 될 주제야라고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보여주는, 권력이 오히려 정치인들한테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치의 한 측면은 연극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긴 해요. 그리고 그 연극적인 요소 안에는 사실 우리가 대표를 통해서 나의 어떤 괴로움, 우리 사회를 살아갈 때 어떤 그 집단이 갖는 이익의 침해에 대한 어떤 그 항의, 이런 것들도 이렇게 표현하는 면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연기가 아니거나 정치가들이 권력을 안 가져야 된다고는 말하면 그거는 옳지는 않아요. 근데 그들의 권력이 시민들에게 책임을 좀 갖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정치하기보다는 사회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행위를 구속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투표를 통해서 교체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투표에 나가는 사람들 과정은 우리가 통제를 잘 못해요. 근데 원래 민주주의에서 선거 과정이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해서 대표가 되는 사람의 성장 과정이 사실 선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정치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집약하는 과정에서 그럼 내가 한번 대표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동료들한테도 신망을 얻고, 그리고 여기에 가장 가까운 정당 안에 가서 나도 그 정치의 어떤 그 필요한 지식이나 실력을 쌓아야 되겠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청중 민주주의라 함은 정치가의 성장 과정에서 사실 시민이 이렇게 좀 책임을 부과할 방법이 별로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예요.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여러 얘기를 해봤는데요. 시민들이 선거 과정에서 어떤 마음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거를 바라보고, 사실은 바라본다는 것보다는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좋을지 어떨까요? 우리도 대통령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총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다 보니까 평균 1.4년 정도 만에 한 번씩은 전국적인 선거가 이루어져요. 우리나라 시민들도 선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신기하게도 정치에 대한 냉소도 많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도 한국만큼 높은 데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 참여라는 개념일 텐데, 단순히 선거 과정에 투표로서만 참여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선거가 나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치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두고 고르듯이 메뉴가 다양해야 소위 소비자가 주권을 더 강하게 갖는데, 메뉴가 제한되어 있거나 그걸 찍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대안이라고 만약 부르면 그 대안이, 선택할 대안이 사실 별 차이가 없으면 투표 행동은 효용이 뚝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 속에서 뭐 이래라고 냉소하고 어떻게 보면 뭐 투표 그냥 무가치한 거지 이렇게 하기보다, 그 전에 조금 힘들더라도 자신과 좀 생각이 비슷한 정당이 있거나 후보가 있으면 가능하면 그들의 정치
행동에 조력자로 참여하는 것이 좋아요. 대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으면 시민들의 행동은 진짜 어떻게 보면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선거 당일날 기표행위밖에는 사실 못하는 면이 있어요. 가능하다면 기표행위로서 시민됨의 역할을 끝내기보다는 그 정치과정 전체를 좀 즐겨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거네요. 음식을 뭐 주문하거나 배달시키는 것에 그치지 말고 몇 번은 요리를 직접 해보는데 참여해보는 것도. 요리를 직접 해야죠. 문명인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라면만 끓일 줄 아는 게 아니라 괜찮은 요리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듯이 가슴이 아프네요, 저는. 네. 좋은 정당 대안을 만들고 좋은 후보 대안을 만드는 것에 좀 가까이 가는 걸 사실 엄밀히 말하면 민주적 참여라고 한다. 기표 행위를 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소비자 주권에 불과할 수 있다. 시민 주권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도 개입하는 참여를 해야 된다. 거기에 필요하다면 당비도 좀 내보고 후원금도 내보고 하면 훨씬 시민 행동이 보람도 있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안 하면 제대로 좀 따져보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한다. 이런 과정이 어우러져야 선거가 진짜로 시민들의 잔치가 될 수 있고 민주적인 정치 과정을 진짜 꽃 피우게 하는 시민활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죠.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방향에서의 좀 변화나 좋아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싶어요. 우리도 뭐 아마 그런 방향으로 선거의 의미를 시민들이 생각하고 또는 말 그대로 그런 시민적 참여 이런 과정으로 선거를 이해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뭐 저도 해봅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치, 정당 또는 뭐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선거를 이해하는 또 그리고 참여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선거를 긴 과정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다시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거는 맨 처음에 후보자 등록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유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의 등록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하나고요. 그래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지가 결정이 되겠죠. 두 번째는 있는 대안들 가운데 기표하는 행동이 있어요. 선거가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표 과정이라 함은 패배한 후보를 지지한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 결과를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왜 이들은 승자가 되고 왜 이들은 패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일종의 사회적 의견이 마무리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잘 마무리돼야 새 정치체제, 새로 등장한 행정부든 새로 등장한 입법부의 다수당이든이 정당성을 갖게 돼요. 개표 과정에서도 저는 이 어떻게 보면 시민성의 수준이 좀 발휘됐으면 좋겠다. 이 과정에 우리 사회 시민들의 어떤 결정의 의미는 무언지가 좀 해석되는 마무리 과정이 좋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둑에 복귀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둑이 끝나면. 예,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도 들기도 하네요. 인생이라는 게 늘 되돌아보는 것에서 성장하는 면이 큰 게 있듯이 민주주의 정치 과정도 사후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요소도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됐다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